자, 당대표가 된 뒤 이후에 항상 허허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던 김무성 대표. 오늘은 얼굴색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발끈했다고 하는데, 자, 조수인 차장.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방안 이런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축사를 하러 갔다가 좀 봉변을 당했습니다. 봉변이요? 예. 예. 그 대한씨름협회장이 박승한 씨인데요. 연단에 올라서 의원들이 입씨름을 하지 말고 몸씨름을 하라. 이렇게 뼈있는 농담을 던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예. 정치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국회 상황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빗대서 제발 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씨름에 빗대서 좀 우회적으로 촉구를 했는데요. 예. 김무성 대표가 그만 발끈했습니다. 아니, 발끈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웃으면서 아니 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다. 좀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예. 축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물론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평소에 김무성 대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씨름인 여러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예. 참 기가 막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축사를 끝나고 나오는 김무성 대표 참 사진도 불만했습니다. 예. 굉장히 굳어 있어서 예. 여느 때의 김무성 대표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 회의장에서 씨름인 여러분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면전에서 우리를 그렇게 조롱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 기분 좋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을 중국한테 유네스코 등록하고 뺏기는 거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근데 저기 보면 저 씨름협회장이 나중에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롱을 하려고 무슨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씨름협회 또 씨름을 많이 좀 응원해 달라. 정치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명을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씨름협회장이 저기다 정책 의미를 담아서 송곳을 찔렀다기보다는 우리 제발이 찔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남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이거 욕먹을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 말이 푹 들어오니까 김무성 대표가 발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표정에서는 약간의 웃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제가 알고 있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세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저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요. 씨름을 자국의 어떤 국가무형재산으로 등록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걸 빗대서 김무성 대표가 또 받아쳤죠. 네,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렇게까지 발끈했는데 참 김무성 대표 요즘에 그 세월호 정국이 답답함을 계속해 나가면서 좀 발끈한 것 같습니다. 그 18대 19대 국회 때 왜 해머 국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해머를 가지고 국회 회의실 문을 부수고 이럴 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농담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비례대표 의원으로 씨름협회에서 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몸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씨름 선수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농담으로 나와서 사실 씨름협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씨름협회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랬네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궁금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세월호 정국에서 한 발 좀 비껴서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하고 본인은 독자적인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권 행보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그 교착 상태에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원내대표, 이른바 교섭단체 대표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소관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대표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협상을 사실 뒤엎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얽혀 들어가서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 대신에 그 당 안팎에 그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 당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활동에 보다 더 전념을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 공부 모임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청와대를 겨냥하는 발언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그 대권 행보다 지금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친박 내부에서 지금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떨 걸로 보세요?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척을 지면서 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임기 아직 그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로서도 여권의 기반을 넓히는데 상당히 장애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다만 그 민심이 청와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을 대변하는 그래서 청와대 예. 비서실장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그 각을 세우는 견제 정도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 선택적 견제 그리고 선택적 예. 협조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여권에서는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지 않고 어떻게 또 당을 잘 운영할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